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올해 세계 잡초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김도순 교수를 만나봅니다. 과거에는 작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잡초의 생태적 순기능이 밝혀지면서 제거가 아닌 관리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 잡초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고 농촌의 부족한 일손 대신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잡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잡초를 닮은 불굴의 의지로 잡초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된 김도순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도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잡초를 좋아하시고 그 연구에 매진하셨으면 이제 세계 잡초 학회장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초를 연구를 하게 되셨을까요? 보통은 농생명학과를 오게 되면 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 취미가 나물하기였어요. 나물 캐는 거요? 네네. 저기 나물 캐는 거는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네,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누님하고 자꾸 이제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누님 따라서 나무를 하러 가봤더니만 제가 의외로 또 재능이 있더라고요. 나물도 잘 찾고 그래서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냉이나 쓴바귀, 달래 캐기를 되게 많이 좀 취미로 했었고 또 나무를 캐 보시면 알지만 이제 즉각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나무를 캐서 어머니를 갖다 드리면 그날 저녁 밥상에는 제가 캐온 나물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거기서 오는 또 이 피드백, 긍정적인 어떤 보상도 되게 좋았었고. 어렸을 때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이를 어떻게 좀 키워볼까 하다가 깨진 유리 조각을 갖다가 냉이 심어놓고 덮어서 어떻게 되나 보기도 해봤고 그냥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었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풀들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게 어떤 풀인지 이름들도 잘 알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대학교를 제가 진학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고등식물이 너무 좋았어요. 밭에서 재배하는 여러 가지 채소 작물,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것도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제 농대를 가겠다. 그리고 작물을 연구하는 농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농학과에 진학해서 보니까 작물이면 쌀, 보리 이런 거죠. 그렇죠. 콩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주로 식량 작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몇 개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 그렇죠. 주로 연구하는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밀보리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사실 이들 작물들은 재배 기간도 되게 길고요. 꽃이 펴도 사실은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당장 이렇게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3학년 수업이 잡초 방지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어갔는데 잡초를 이제 농가 밭에 가서 잡초가 무엇인지를 이제 동정하는 수업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잡초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다른 친구들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선행학습을 좀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선행학습을 좀 미리 받아서 의외로 상당히 많은 잡초를 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는 만큼 재미도 있어진다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한 식물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학문이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작물, 벼, 보리 이런 거 연구하러 가셨다가 이제 잡초에 이제 새길로 말하자면 빠진 거예요. 이 잡초 연구와 작물 연구의 차이, 잡초 연구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 잡초 연구를 하려면은요.
작물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잡초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 지식은 작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잡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 나름대로도 이제 작물에 대한 연구나 또 공부를 소홀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에 비해서 잡초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작물의 경우는 이미 선행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많은 경우는 이제 선행된 연구를 많은 경우 흉내내거나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잡초 연구는 뭐 한 연구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가 남들이 해보지 않은 나만의 연구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선도적이라 할까요? 제가 네. 훨씬 더 주도하면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시고 아무래도 작물 연구는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주변에서는 좀 말리셨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작물 연구야 뭐 우리가 식량 생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지원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네. 이쪽은 좀 그쪽에 비하면 메이저는 아니고 좀 마이너. 네. 좀 관심을 좀 덜 받는 분야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그래서 사실 잡초를 한다면은 사실 시골에 제가 고향에 가면 어른들이 좀 의아해했어요. 아니 그 쓸데없는 왜 잡초를 왜 연구하냐, 예. 연구할 가치가 왜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의기소침하기도 했는데 워낙 제가 이제 잡초에 대한 관심들도 많았고 사실 제가 잡초를 연구하던 그 시기가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급감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잡초 방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아주 그 높았던 시기. 그러니까 잡초과학의 어떤 학문적 시대를 본다면 잡초과학 연구의 르네상스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제 한 1980년대 80년대 후반. 네네. 그렇죠. 이제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네. 농사 지을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중에 가장 힘든 게 잡초 방제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80년대 후반부터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초제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관련 연구가 아주 폭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그 1세대 교수님들이 만들어진 그 터전하에서 저는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학문적인 그런 진보성이나 또 다양한 연구를 접하는 그런 계기 측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시기죠. 네. 잡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동아리도 우리 교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잡초 사랑회. 네. 누가 모였나요? 제 생각에는 많이 안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사실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잡초 사랑회라고 하면 좀 왠지 그래서요. 네. 위드 러브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아, 위드 러브. 예. 예. 그랬더니만 이제 학생들이 잡사랑이라고 놀리더라고요. 잡초 사랑회인데 잡사랑이라고 놀리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당시가 이제 87년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간에 좀 더 교류의 장을 좀 이런 학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보자 해서 위들러브 클럽을 만들었고 당시에 이제 1, 2학년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학부생이고 후배들도 학부생이다 보니까 또 저도 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안 돼서 그 당시 한 2년간은 사실은 뭐 한 10명 미만 멤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그 모임이 흐지부지가 됐었어요. 아, 그럼 없어졌나요?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없어졌다가 제가 이제 군대 예. 갔다가 이제 다시 오니까 그때 이제 벌써 그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건하겠다 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또 만드셨어요? 네, 다시 만들었고요. 오. 그때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하도 잡사랑 그래서 네. 잡초 연구회라고 아, 해서 좀 있어 보이게. 네네 위드 리서치 클럽이라고 저도 이제 대학원생이 됐고 네. 그래서 후배들한테 좀 더 연구에 대한 호기심, 잡초에 대한 연구 호기심을 주자 해서 이름을 잡초 연구회로 바꿨고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잡초 관찰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잡초 포장도 전시 포장도 만들어서 네. 저희가 잡초도 키워보고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학교 또는 한국 잡초학회 학회에 가서 사진 전시회도 좀 했었습니다. 네, 아주 활발하게 학부 때부터 열심히 이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셨네요. 잡초 연구가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사실 뭐 작물같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연구 환경도 그렇게 지원도 많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어땠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당시의 연구는 주로 잡초 방제 기술 개발에 중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제초하는 거. 그렇죠. 잡초를 그렇죠? 어떻게 방제할 것인가. 예. 특히 이제 제초제에 관련된 연구, 기업에서 오는 연구들이 많았고 어떤 그 잡초 자체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었었는데 네. 사실 제 석사 연구가 잡초 생태에 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어쩌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잡초는 그냥 없애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연구가 이제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피라는 잡초가 있거든요. 예, 논에서 논에. 문제가. 그 당시 이제 피가 어떻게 이제 발화하고 출하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좀 최초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는 제가 너무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부분이 혼자서 하는 연구였었지만 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되게 좋았고 네. 사실은 또 학문적 가치도 되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논문도 쓰고 너무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영국은 좀 잡초 연구가 많이 발달한 곳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곳이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이고 예. 또 제가 연구를 하던 박사과정을 하던 과가 또 연구소로 있었거든요. 네. 롱앤스턴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그 연구소는 사실은 이 작물 보호 연구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연구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초 연구, 병해충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되게 많았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뭐 아주 제 인생에서 가장 심도 있는 잡초에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영국에서 공부하시면서도 되게 쉽지는 않았다고요. 네. 예. 뭐 사실 그 당시 제가 공부하던 시기가 IMF가 터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네. 유학 갔다가 돌아오신 분 많습니다. 네, 저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주는 장학금, 농어촌 청소년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만 가지고 유학을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제가 뭐 부모님이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저도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저축한 돈이 없어서 오로지 이제 장학금에 의존해서 유학을 가면서 저는 이제 기대하기로는 이제 미국처럼 영국도 유학을 가면 제가 연구도 참여하고 또는 이제 그 강의 조교라든지 네. 또 연구 조교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돈도 벌면서 하시려고. 네, 근데 막상 영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미국하고 완전히 달라서 처음 갈 때부터 모든 게 셋업이 된 상태에서 오로지 연구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IMF는 저한테는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 제가 유학 갔던 시기에는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연구에 엄청 투자를 했던 시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이미 잘 사는 나라로 인식돼서 네. 그 한국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미 벌써 저는 장학금을 받고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지도 교수님들도 제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고 예. 계셨던 거죠. 예. 근데 IMF가 터지니까 당장 이제 교수님들께서 야, 너 괜찮냐? 너네 나라 어렵지.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나라가 잘 사는 것과 개인이 잘 사는 건 다른 문제인데 사실은 네, 저는 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포인트였지만 저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갔는데 IMF가 터지니까 저에 대한 관심, 경제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과제 참여하면서 제가 또 연구에서도 성과도 냈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네. 저한테는 아주 일생일대의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영국 학계에서는 잡초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랑 좀 달랐나요? 사실은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가던 시기에 잡초 연구가 사실은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르네상스 거기는 이미 끝나가고 사실은 쇠락의 길을 걸어가던 그 시기였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잡초 연구자들이
아주 급감하는 시기였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뭐 선진국이라는 당시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이 이런 잡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런 예. 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제가 잡초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또 접했던 식물이 억새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논문 연구를 하면서 이 억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초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다시 이제 교수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 생태계 교란 잡초들 이런 잡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 생태계 교란 잡초를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이초제초, 잡초로서 잡초를 방지하자. 네. 그러려면 사실은 토종식물 중에서 경쟁력이 강한 식물을 이용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눈을 돌린 게 이제 억새였습니다. 억새로 잡초를 한번 눌러보겠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예. 특별히 이제 그 도로 주변이라든지 또는 이제 농경지 주변에 억새를 잘 심어놓으면 억새가 다년생이기도 하고 아주 잘 자라고 또 경쟁력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래 억새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자원으로 이용해보자 하는 생각에 억새 자원을 이제 수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다양한 유전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억새는 억새지만 네. 좀 다른 그렇죠. 어느 나라 억새에 관심을 갖게 되신 그래서 거예요? 그 당시에 갖게 된 것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네. 왜냐하면 추위에 적응성이 높은 그런 억새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워낙 뭐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억새종, 일본에 있는 억새들을 좀 같이 연구를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자원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예.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아까 이제 그 억새를 우리 이제 그 비농경지에 좀 심어서 생태계 교란 외래 잡초들을 좀 관리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해왔는데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억새가 바이오 에너지 작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예. 억새가 그런 그렇죠. 또 그러니까 기능이 억새가 엄청 잘 자라거든요. 네네. 그리고 키가 한 3m까지 자라고 그걸 잘라서 하면은 그 바이오매스가 엄청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면 석탄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거를 분해해서 바이오에탄을 만들면 휘발유를 대체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럽에서 그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 억새를 이용해서 바이오매스 생산 그거를 전환시켜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자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용으로 억새를 대규모 생산해서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돌린 게 이제 러시아 연해주였습니다. 네네. 당시 러시아 연해주에는 우리나라 농기업들이 뭐 몇만 헥타르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작물 재배가 수월치 않아서 대체 작물로 억새를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거기다 한번 이 억새를 한번 재배할 수 있도록 개발해보자 네네. 하는 취지로 이제 과제를 수행했었습니다. 그 억새 재배를 하신 거군요. 러시아 연해주 땅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품종 개발도 해서 네.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제 바이오매스 생산용 억새 품종도 개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억새를 아마 그 도시 주변을 다니시면 억새를 요새 인공으로 재배하고 있는 억새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억새가 사실은 제일 먼저 상용화된 것은 조경용입니다. 예. 유럽에서 조경용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도입해서 그 억새를 맞아요.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억새는 우리나라 품종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주로 유럽에서 개발된 품종을 우리가 가져다가 재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품종이 대부분 아닙니다. 왜 조경용은 외국산을 쓰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 억새 유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9세기 초반에 유럽에서는 전 세계 식물 자원들을 수집하는 과정에 아시아에는 억새 자원을 수집해 간 거죠. 그리고 그걸 보니까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네네. 다른 일반 식물하고 달라서 1년 단연생이기도 하고 또 초본유기 때문에 자란 다음에 이삭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말라도 보기 싫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네. 꽃들은 꽃이 지고 시들시들해지면 보기 흉한데 그렇죠. 억새는 말라도 봄까지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적용 가치가 높아서 먼저 걔네들이 이제 개발한 거고 뒤늦게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국내로 반입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적용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물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품종권을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전에 네. 그 장미 우리나라에서 다 재배하는데 그 품종이 우리 게 아니라서 로얄티를 엄청나게 낸다는 얘기 듣고 엄청 제가 화가 그렇죠. 났던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예. 억새는 우리 자원인데 그러니까요. 상당수 그 개발된 품종 중에서는 우리나라 자원을 이용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억새를 조경용으로도 좀 개발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생태 복원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초를 좀 방지하는 목적에서 억새를 심어서 식생도 복원하고 잡초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잡초가 이 재생 연료로 네. 이렇게 또 유효한 그런 또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이제 알았고요. 사실 이제 잡초에 대한 개념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잡초를 없애야 할 풀로 보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식물은 그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식물학적 가치, 생태적 가치, 뭐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반드시 방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작물과 잡초가 서로 하모나이즈 돼서 같은 공간에서도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영상식물학이라는 용어를 우리 교수님께서 세계 최초로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식물학이라는 게 뭘까요? 영상식물학은 영상 센서와 또 이 영상 센서로 얻어진 영상을 분석하면서 식물에 대한 다양한 어떤 특성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네.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분석을 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결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식물의 건강 상태, 네. 식물의 어떤 형태적 특성, 뭐 또 식물이 어떤 수량성이라든지 뭐 생산성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영상을 사용하면 굳이 식물을 자를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있는 그 상태로 하기 때문에 훼손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상의학과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영상의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내 내부 장기를 절개하지 않고 뭐 엑스레이라든지 또는 CT나 MRI를 통해서 관찰함으로써 비파괴적으로 신체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이제 영상식물학도 영상을 위해서 식물을 연구하는 분야를 영상식물학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 예전에 대학 동아리 만드셔서 잡초 찾아다니면서 사진전도 여셨다 그러더니 그게 단초가 돼서 예, 맞습니다. 영상식물학도 만드신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좋은 네. 말씀이신데 사실은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도 그 사진 기술이라는 실습 수업을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그 석사 과정 또는 박사 과정에 배웠던 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영상식물학을 도출해내는데 큰 기여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영상식물학은 사실 그 이전에는 뭐냐면 식물 표현체학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네, 네. 근데 식물 표현체하면은 직관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지 뭐지 어렵죠. 잘 어렵지 예. 않습니까? 사실은 학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지 그게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마침 제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의학과에 가서 어머니 진단차 이제 뭐 엑스레이나 CT를 찍을 길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딱 보고서 바로 저거다. 영상의학과 같이 식물학도 영상을 결합시켜서 영상식물학이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것을 갖고 이제 주변에 관련 연구를 하신 분을 설득을 했죠. 네, 네. 이런 쪽으로 한번 갑시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의학이라는 강좌도 만들고 또 학회도 영상식물학이라는 학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재작년에. 그래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나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 산불 예방에 잡초의 식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지난번 이제 경상도에서 났던 그 산불을 보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산불은 도로 주변에서나 민가 주변에서 발생을 하지 바로 산림 안에서 산불이 발화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결국은 인왕원이 주로 도로변이나 민가 주변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산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 사실은 잡초들이 있어야지만 그 불꽃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잡초가 예를 들어서 식생 관리 잘 돼서 거기가 잡초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불꽃이 이동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잡초를 제대로 방지하지 않아서 예를 들자면 가시밭 같이 덩굴도 되게 크고 이파리가 되게 높은 잡초들이 많은 지역에 불꽃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빠른 속도로 주변에 있는 산림으로 불꽃이 이동해서 그 산 전역을 태우는 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김도순 교수님 올해 세계 잡초학회 회장을 맡아서 이제 4년 임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좀 이루고 싶은 것이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 잡초과학 분야도 사실은 변화의 시기에 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잡초과학이 방제 중심의 학문에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한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잡초의 활용이라든지 또는 전통적인 제초제 중심의 방제법에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방제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농촌의 경관과 농업 생산의 가치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학문으로 사실은 탈바꿈해야 될 그런 전환의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잡초과학이 아직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저개발국,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의 국가에 잡초과학이라는 학문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그 학문이 뿌리를 낼수록 하는데 좀 더 저희 학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잡초과학이 어떤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잡초 연구 분야 권위자이시고요. 올해 세계 잡초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서울대학교 김도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